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작년부터 제가 이 바이크를 타고 있기도 하죠. 바로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입니다. 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작년부터 이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 저 같은 경우에는 모토2 에디션을 타고 있는데, 정말 이 바이크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타고 있고, 제가 모토바이크 잡지 인터뷰 때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를 언급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바이크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거의 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갑자기 이 바이크 리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트라이언프에서 이 바이크를 리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이 스트리트 트리플 RS 바이크를 요청을 했죠. 너무나 재밌게 타고 있고, 행여 R6랑 이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이 진짜 많이 됐는데 R6를 택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R6를 택하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타왔고 저의 시그니처 모델이기도 하고, 또 저 재미 측면에서는 와 진짜 R6 못지않다 혹은 능가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이 765 RS를 안 산 사람들은 이 시승을 안 해본 사람이지, 시승을 해봤다 하면은 다 샀어요. 지금 거의 3명째인가 4명째 지금 사고 있는데, 일단 시승을 하면은 사는 바이크가 바로 이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입니다. 그 정도로 재밌는 바이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65 RS 엔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765 RS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765cc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토GP 최상급 클래스죠. 바이크 신계라고 불리는 그 최상급 클래스의 한 단계 미친 모토2 엔진의 모든 바이크에 이 트라이언프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과 똑같은 엔진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양산형 바이크를 우리는 타고 있다. 디튠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튜닝을 하고 RPM을 18,000까지 올리면 모토2 엔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이 765 RS는 130마력이고 모토2는 140마력. 이거 최고 RPM은 12,000 RPM, 그것은 18,000 RPM. 요 정도만 다르지 나머지는 베이스되는 이 부분은 똑같다 하다 보니까 이 머플러만 풀배기로 바꾸면 모토2랑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고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빠졌다가 잠깐 다시 나오세요. 자,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모토2 에디션을 타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제가 그 바이크를 탔는데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ASMR을 찍기 위해서 시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여왔고, 실제로 타보니 생각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R과 RS와 그리고 모토2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765R 같은 경우에는 RS 대비해서 일단 캘리퍼가 브렘보의 M4 캘리퍼가 들어가고요. 계기판이 트라이던트 660이 들어가는 계기판이랑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 서스가 쇼와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진 출력이 120마력입니다. 요렇게가 조금 차이가 있고, 미러도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가운데로 뻗어져 있는 그 사이드 미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R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RS가 되면 바뀌는 부분이 바로 전자계기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가 스틸레마 제품으로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리어 서스가 올린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 출력도 130마력으로 10마력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저는 R을 인제 서킷에서 시승을 해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력의 차이가 체감이 될 정도로 크진 않았기 때문에 공도 주행에 있어서 만약에 이 바이크의 재미를 느끼고자 한다면 765R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RS에서 모토2 에디션이 되면은 이제 뭐 카울 색깔 당연히 달라지고요. 카본 파츠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도 카본 조금 바뀝니다. 물론 이제 성능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도 이제 클리본 핸들로 이제 내려가고 이제 한정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 서스도 올린즈로 변경이 됩니다. 엔진 출력은 똑같습니다. RS랑 요렇게가 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 또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휠 베이스도 R보다 RS가 좀 더 짧고, 그 다음에 RS 모토2가 조금 짧습니다. 한 3mm, 5mm 요 정도 차이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자, 그래서 가격은 765R이 1485, 그 다음에 RS가 1945, RS 모토2가 2399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스트리트 트리플이 구형에서 신형이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엔진 부분도 달라졌고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똥파리 눈깔이 이게 진짜 별로 이쁘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별로다 생각했는데, 신형이 되면서 이 스피드 트리플을 가지고 있는 그 헤드라이트가 이쪽으로 가져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끈한 눈매, 특히 이 키온을 했을 때 눈 위로 올라가는 V자 라인을 그리는 이 데일라이트는 굉장히 좀 새끈하게 잘 빠졌다, 이런 생각이 좀 되고, 전체적으로 옆에 봤을 때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이 바핸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포지션도 굉장히 편해서 바이크를 다룰 때도 힘 주기도 좋고 해서 핸들링의 느낌도 굉장히 또 우수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장비는 당연히 IMU 기반으로 전자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저는 이 전자장비를 크게 못 느꼈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트랙 주행을 할 때도 이걸 켤까 끌까, 그리고 이게 작동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인제에서 3번 코너 올라갈 때 이렇게 약간 점핑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점핑하는 구간을 이쁘게 못 넘고 좀 더티하게 넘으면, 기운 상태로 이렇게 넘으면 이 출력에 살짝 먹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확실히 딱 느껴지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느라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이제 온보드 캠으로 보니까 열심히 작동이 되고 있더라. 그만큼 이질감 없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체감되지 않게 안정적인 라이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입이 되고 있었다. 사람이 느낄 정도가 아닌 굉장히 부드럽게 개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하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스틸레마 제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일본 코너에서 뭐 잭나이프 되는 건 마찬가지고, 뭐 일반 공도에서도 내가 만약에 강하게 브레이킹 잡는다, 특히 뭐 트랙션 컨트롤 꺼놓으면 뒤가 그냥 끄떡끄떡 들릴 정도로 내가 조금만 힘 강하게 주면은 잘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브레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라이딩 모드는 일반 로드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인 모드, 그리고 트랙 모드, 라이더 모드입니다. 이 트랙과 라이더 모드는 정차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동이 껐다 키면은 이 트랙과 라이더 모드에 있었을 때는 로드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랙을 주행하다가 키오프를 했다가 그리드 정렬 때 키오프를 했다가 키온을 하면은 그때 다시 모드를 바꿔줘야 된다는 조금 단점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여드리고, 자, 주행편에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이크 제가 느꼈을 때 너무나 재밌고, 진짜 이 손 감칠맛 매일매일 생각나고, 시승하면은 이 바이크를 사게 된다 했잖아요. 누구나 타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바이크는 재밌고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바이크 단점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의 포지션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고는 836이고요.
765R 같은 경우에는 826으로 10mm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모토2 에디션이 되면은 839가 됩니다. 이거보다 3mm가 높게 돼요. 뭐 거의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RS와 R은 10mm 정도 차이 나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C2고는 836이라서 C2고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제약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제법 높은 C2고를 가지고 있고, 스텝은 이렇게 부드럽게 접히는 타입이라서 만약에 발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질감 없이 발이 이렇게 뻗어져 내려가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발을 올렸을 때는 미들에서 살짝 뒤로 가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네이키드 치고는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이딩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제 바 핸들이 되면서 조금 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상체 포지션은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모토2가 되면 한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R차급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 핸들이고 이렇게 포지션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핸들링을 할 때 힘을 넣기도 조금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게 좀 벌어져 있어서 라이딩을 할 때 핸들링이 어렵지 않다, 편안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네이키드다 보니까 앞에 스크린이 없으면은 조금 주행풍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토2 에디션을 열심히 재미있게 탔을 때 조금 이제 계속 이렇게 얼굴이 눌리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와서 약간 목 디스크가, 그래서 네이키드는 바람을 이기는 자만이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 그런 마초 같은 매력을 난 맞서 싸울 거야 하시는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조금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이크의 엔진음 듣고 이제 시승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법 커요, 실제로 들으면. 이게 흐르르 이렇게 말리는 소리가 굉장히 좋죠. 지금 RPM이 리밋이 걸리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의 스펙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재밌는 한번 시승편으로 넘어가서 이 바이크를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부분을 재밌게 느꼈는지, 그리고 이 바이크를 왜 제가 이렇게까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 하는지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승편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시승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이 재미있는 765 RS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쁩니다. 자, 일단 이 바이크 엔진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토GP의 한 단계 바로 아래 등급인 모토2 클래스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 레이스를 보면서 저 바이크에 들어간 엔진을 내가 오늘 타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탈 수 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신선한 감성을 계속 상기시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봤을 때도 이 엔진이 주는 이 재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재미집니다. 일단 맛있어요. 저는 맛있다, 이건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바이크예요. 정말 감칠맛 나고, 그리고 상계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매력적인 엔진의 그 사운드와 진동이 내가 이거 어떤 바이크를 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 바이크를 다루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바이크를 내가 온전히 다루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맛있고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리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이크의 성능, 네이키드임에도 불구하고 인제 서킷에서 1분 47초를 뽑아낼 수 있는 바이크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바이크라는 거고, 이 바이크 출력을 느껴보면 일단 R6와 다르게 저 RPM 영역에서의 밀고 치고 나가는 그 맛이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그 코너가 끝나고 가속을 탈출하는 그 느낌이 시원하게 그냥 뻗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출 가속이 좋고
그러다 보니 좋은 초로 연결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력을 다루기도 어렵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라는 것도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연결되는 게 뭔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혹은 특출나는 RPM 영역대가 없으면 조금 재미없게 느껴지는 바이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탔던 899 파니갈레가 그랬고 몇몇 바이크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바이크는 그 어렵지 않은 토크 영역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타는 느낌은 너무나 재밌다. 다음날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바이크 타기 전까지 설레게 되는 그런 출력의 느낌, 이 바이크의 느낌, 필링. 그러다 보니 바이크 타는 이 시간대가 너무나 재밌다. 엠천알 안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안녕. 메모리 카드를 안 비우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 바이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 핸들링의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 바이크에는 순정 타이어가 슈퍼코르사 SP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는 조금이라도 웜업이 되면은 언제든 이렇게 스포츠 주행이 공격적으로 가능해지는 게 이 바이크의 특징이고, 또 이 바이크의 핸들링은 가히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예리하고 안정적이고 재밌고 밸런스 좋고 뒤집기 편하고, 핸들이 바핸들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핸들에 힘을 주기도 편하고 눕히기도 좋고 솔직히 출력도 좋다 보니까 탈출 가속도 좋아서 단점을 좀 이 부분에서 꼽기가 힘듭니다. 꼽아서는 안 돼요. 이 바이크의 이 부분은 장점밖에 없는 놈이라. 제가 이 바이크를 트랙에서 굉장히 많이 타봤지 않습니까? 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이크와 똑같은 바이크가 지금 스트리트 트리플 RS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일단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앞쪽 서스펜션이 제가 이제 모토2 에디션이다 보니까 올린즈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건 쇼어가 들어간다는 점이 좀 다르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핸들링의 느낌이 들어갈 때 약간의 출렁이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지만 세팅을 지금 안 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세팅으로 인해서 조금의 수정 가능하다고 좀 느껴지는 생각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만진 상태로 그냥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바이크를 즐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재밌는 이 코너링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이 바이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이 트라이음프가 왜 도대체가 클래식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 많은지, 혹은 반대로 내가 알던 그 트라이음프가 맞나, 우리가 알던 그 트라이음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코너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 바이크를 재밌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아하, 이 말리는 이 엔진 소리. 정말 마의 매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의 매력은
타보면 끝장납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 바이크를 타고 안 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시승을 했다 하면은 다 사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와 하면서 이 바이크를 한번 타보고 이 매력에 다들 이렇게 빠져서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안 사고 못 버티는 거죠. 거의 뭐 축복이죠. 이 바이크는 트라이엠퍼가 선사한 거의 펀바이크의 정서급 버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바이크다. 자, 그러면은 이 바이크 장점만 있느냐, 좀 단점을 말해줄 수 없느냐? 있죠. 이 세상에 완벽한 바이크는 없습니다. 약한 거부터 가겠습니다. RPM 게이지. 이 RPM 게이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트라이엠프 개발팀에서 이 UI 디자인하는 사람은 손들고, 진짜 이거는 엔진 RPM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PM 레벨을 치죠. 이 부분을 이 주행을 하면서, 특히나 뭐 공도 주행하면은 사실 사운드로 판단하고 넘기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서킷에서 만약에 타거나 하면은 느낄 수가 없어요. 보기가 분간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UI를 변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UI 변경을 하잖아요. 몇 가지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제일 잘 보이는 거고, 뭐 예컨대 요런 버전은 더 안 보이고요. 요 버전도 의미가 없고요. RPM 게이지를 원으로 한다든지, 각도, 특히 각도를 보면은 조금 더 분간이 편한데, 아니면 좀 시인성이 좀 더 숫자를 강하게 띄운다든지 이런 게 가능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분간이 굉장히 힘들다. 좀 개선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탱크입니다. 이 기름 탱크가 15리터예요. R6가 17리터거든요. 2리터 정도 차이 납니다. 바이크에서 2리터는 꽤나 큰 수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15km로 계산을 했을 때 연비 30km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15리터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보통 엔진에 리터가 한 4리터 정도 남았을 때 경고등을 띄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11리터죠. 11리터로 보통 이렇게 주행을 하고 다시 주유를 하고, 11리터면 연비 계산을 대략적으로 한 15km를 잡으면 150에서 한 170km를 달리면은 주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80km, 200km 정도까지 주행을 하고 주유를 하던 그런 패턴을 가지시던 분이 이 바이크를 타면은 주유 경고등 엄청 자주 뜨네, 자주 주유하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유를 자주 한다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생긴다. 그 다음 단점은요, 진동입니다. 3기통의 특유의 이 진동인데, 이렇게 주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특히나 이런 뭐 평상시 이런 주행은 너무나 이제 부드럽고 엔진 질감도 좋고 한데, 고RPM 주행을 조금 선호하거나 그런 라이딩을 즐기게 되면 이 진동이 좀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도 더 느껴지고 하다 보니, 장거리 주행을 하고 오면은 손이 이렇게 약간 그 핸드폰 진동이 오는 것 같은 손이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 모토2 에디션은 특히나 이제 레이스 모드, 트랙에서 타게끔도 만들어져 있는 바이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 모드나 라이더 모드, 이 바이크도 지금 그 모드가 존재하는데, 트랙 모드나 라이더 모드를 선택하고 주행을 하고 시동을 껐다가 키면은 로드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주행을 시작할 때 모드를 라이더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레이스를 할 때 그리드 정렬을 하고 시동을 끄잖아요. 만약에 키오프를 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엔진 스타트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돌리고 스타트를 할 때, 제가 만약에 그 긴장하거나 그 부분에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트랙 모드를 못 바꿨다, 그러면은 주행을 하다가 절대 트랙 모드나 라이더 모드로는 변경이 안 돼요. 스포츠나 로드나 뭐 레인 모드는 변경이 되는데, 정차했을 때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이 단점이고,
제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이 바이크를 느끼면서 느꼈던 부분이지.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럴 정도면은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단점이 별거 없네? 이런 부분이고, 자,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혹은 그 부분을 알더라도 저는 이 바이크의 매력이 너무너무 그냥 압도적이라 그런 단점을 너무나 많이 상쇄시키고 이미 플러스적인 요인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마이너스를 감안하더라도 매력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제가 R6랑 오랫동안 타고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R6랑 비교를 했을 때 벌써 이 바이크 너무 매력적이라, 이 바이크 좋은데, 이 바이크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이크가 내게 너무나 깊숙이 들어왔다 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 바이크가 풀배기가 되고 구변이 되는 세상이라면 솔직히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바이크를 선택할 것 같은데,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배기 튜닝을, 저는 이제 소리 큰 걸 좋아하니까 소리 이쁘고 이 모토2 사운드랑 똑같거든요. 배기 튜닝을 하면은 제가 트랙에 달리는 소리를 들려드리면 그냥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은데, 이 공도에서 그거를 좀 느낄 수 없는 게 저는 i6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너무나 이 깊숙이 박혔다, 이거는 무조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거는 뭐 스폰이 떠나서 뭐든 내가 뭐 광고를 받고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제가 광고를 받아도 제 신조를 안 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상을 파는 사람이지 신조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리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이크의 총평은 그냥 너무나 많은 압도적인 매력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그러니 자신 있는 자만 이 바이크를 시승해라. 시승을 하고 버틸 수가 없을 테니 버틸 수 있는 자, 그 자만이 이 바이크를 시승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R과 RS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을 더 들여서 RS를 가야 되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꼭 RS를 갈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R과 RS의 차이가 우리가 이 공도에서 느낄 만큼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바이크의 재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바이크의 매력을 느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R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R도 자신 있게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의도다분하게 시작된 이 스트리트 트리플 765 RS의 리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765 RS가 어떤 재미가 있는 바이크인지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전 또 바이크 영상으로 또 재밌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이었습니다.